구속적부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구속적부심.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가 구속하는 게 법률상 옳은지 아닌지 구속하는 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걸 구속적부심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단어가 왜 오늘의 키워드냐 기사 같이 볼까요? 이번엔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 3차 강제구인 시도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나 구속한 거 이거 맞는지 아닌지 내가 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청구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렸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강제 인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 2시에 강제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 교정당국이 그럼 인치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해서 저희 같이 좀 그래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특검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17일 오늘 오후 2시까지 인치해서 강제로 인치해서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구치소에 뭐라고 했느냐. 그럼 강제로 인치를 할 거라고 한다면 특검이랑 수사관이 구치소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실제 특검보가 갈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열려야 되죠. 그게 바로 내일 오전 10시 15분 구속적부심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구속적부심 이미 한 번 구속이 됐다가 풀려난 사례가 있죠. 근데 관련해서 이번 구속적부심은 그러면 받아들여질 것이냐 풀려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던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지난번에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은요. 네.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의 기산점 문제가 있었고요. 네. 공수처의 수사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속 적부심은 아직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하지만요.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와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는가, 아하. 도주의 우려가 낮아졌는가 그 네. 부분을 본다면은 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좀 바뀌고 있다는 사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받을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의 인용 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드는 의문이 임 변호사님. 아니 오히려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보다 지금 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인데 굳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이유가 소득이 있을까? 왜 신청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변호인 팀이 있으니까요. 피해자로서는 구속적부심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자 한 가지 네. 카드입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적어도 지금 구속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게 된다면 네. 앞으로 사실 최장 6개월간은 이 1심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심리적인 위축 부분도 그렇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불구속 상태일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적부심 해본다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논점으로는 일단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구속을 이번에 시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 한 가지와 특검 측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고 특검 측이 무리하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한번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나는 좀 부당하게 지금 구속이 된 상태다라는 이런 주장을 더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또 생각한다면 적부심 신청을 할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나온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내가 받고 있는 내란 혐의가 있는데 왜 동일한 걸로 또 구속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내란 재판이 내란 혐의로 이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재판에는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미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특검 조사, 재판도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 부심엔 내일 출석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근데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임 변호사님. 사실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정치 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판은 그동안 꾸준히 나갔었거든요. 근데 구속된 이후에는 재판도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재판도 거부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장기간 있었고 구속된 직후에 바로 이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당시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이 일응 좀 이유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늘 있을 재판에도 사실상 불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장기간 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선택 아닐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의무화해 둔 것은 당연히 재판을 잘 받아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재판정 안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불리한 진술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고 주어진 물증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석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것이 다 양형에 참적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도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콧을 한다면 이건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재판도 거부를 하는 건 이건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랜 기간 검사로서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모르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불리하게 자기한테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김성태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불리한 걸 알면서도 그럼 이 길을 택한 것이냐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한동안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검이 이렇게 나를 이제 특검이 뭐 계속 불러대지만은 내가 특검 수사에 뭐 나가봤자 자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뭐 쉽게 말하면 거기서 방어권 행사가 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사실상 그 특검에 출석해가지고 또 뭐 진술 거부 내지는 또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 여론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래저래 참 망연자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건강도 좋지 않다는 측근들 변호사를 통해서 뭐 그런 내용이 또 회자가 되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지금 현재 이분이 자의적인 지금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 적부심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출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구속 수감된 이 상태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탄압받는 거고 불이익을 나는 받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석방시켜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이면서도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이라든지 또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의적으로는 구속 적부심에서는 자기 유리한 판단이에요. 구속 적부심의 또 재판정 판사도 결국은 국민 여론도 상당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 뭐 측근들의 지금 현재 대응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특검에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또 자의적인 지금 현재 법원의 어떤 그런 뭐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적극적이면서 재판에는 자기 마음대로 또 뭐 올도 불참할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게 이런 게 다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정도로 본인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어권 행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 말씀은 본인이 지금 재판도 안 나가고 특검 수사도 안 나가는 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고 변호인단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특검 조사도 안 받고요. 내란 재판도 안 나갑니다. 한데 이 사람은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같이 볼까요, 기사. 조사 거부한 윤, 부정선거 선동인사 만나려다 특검 저지로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체 누굴 만나려고 했었다는 거냐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모스탄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 리버티 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때 이 민간 단체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 민간 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난 21대 대선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개입을 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고 윤 전 대통령도 만나려고 했습니다만 특검의 저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두 사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I would like to read the letter that I wrote to him to you. Dear President Yoon, you are a national hero.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산 대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모산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산 대사와 그 동지들의 신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응원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모스탄 지금 이제 이 교수가 직접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만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윤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이 쓴 편지를 전한길 씨가 대신 대독을 해서 두 사람이 서한을 지금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전한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임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악의적으로 접견을 금지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변호인 접견은 허용이 되고 있고 이제 네. 일반 접견이 금지가 된 상황인데 이것도 특검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 네. 본인의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모스탄 교수는 만나러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하. 특검 측의 수사를 받으러 걸어 나올 수 없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 거죠.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할 수가 없고 네. 특검의 수사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인사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이 역시도 선별적으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권리 주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검 측은 이런 부분 허용할 수 없다. 딱 선을 그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은 철저히 배격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어쨌든 주고받은 모스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날 수 없으니 서한으로라도 지금 주고받은 건데 최인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교활한 정치 선동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 본인이 불리한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 출석은 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모스탄 교수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접견을 하겠다.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특히 이제 본인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은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내를 법정 최고형을 하겠냐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야. 또는 정치적 사면의 시기를 기다리면 돼. 막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 거구 내란을 지지했고 쿠데타를 지지했고 또 부정선거를 지금도 맹신하는 그런 거구 세력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계속 자기 지지 세력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뭔가 풀려날 시기를 보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반성하라 라는 그런 그 여론이 절대 다수인데, 저렇게 그 이율 배반적이고 아주 교활하게 자기들 일부 아주 극소수의 지지자만을 향한 이런 메시지, 행동, 이것은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고, 재판부도 또 특검도 구형이나 판결할 때 상당히 참작하지 않겠나, 또 참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신의 일부 지지자만 만나려고 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아마도 다 양형의 참작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